안녕하세요. 양천고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통합과학 수업 시작해 볼 건데 이거 진짜 마지막이에요. 다음부터는 바뀌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다시 찍으려고 했는데 그 주말이 오기 전에 수업을 너무 열심히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할 건데 미안해요. 지우개랑 분필을 세팅부터 해놓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새로운 단어를 들어갔죠. 우리 주변의 산과 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부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산성,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있었는데 그 6개의 샘플 용액을 넣고 우리가 산 염기에 어떤 막 리트머스 종이도 담갔다가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을 해서 산의 성질을 도출해냈죠. 푸르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물에 녹아서 이온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요. 또 마그네슘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산과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속이 있어요. 수소뿐만이 아니라 칼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나트륨, 알루미늄, 철 다양한 금속들이 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또한 달걀 껍데기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이 달걀 껍데기 중 성분이 탄산칼슘입니다. 즉 탄산칼슘과 산이 만나면은 CO2 기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탄산칼슘인 주성분인 대리석 조각 혹은 조개 껍질 이런 애들과 반응을 해도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산을 먹진 않지만 먹을 수 있는 약한 산들은 대부분 신맛이 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왜 이러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왜 나타나는지를 한번 수업해 볼게요.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산의 우리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을 찾기 위한 가주간단한 실험이라서 그림만 나와 있어요. 교과서 186쪽에 있는 그림에 관한 실험이고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한번 보면 묽은 염산의 적신 실을 푸른색 리트머스 가운데에 넣고 양쪽에 전류가 흐르도록 설치한 다음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리트머스의 종이의 색이 염산을 적신 실에서부터 마이너스 극쪽으로 붉게 변하는 게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산으로 묽은 염산입니다. 묽은 염산은 염화수소 기체를 물에 녹인 수용액을 염산이라고 해요. 이 염산을 화학식으로 쓰면 HCl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산의 정의, 아레니우스 산의 정의를 할 때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수소 양이온을 내놓을 수 있으면 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H 플러스는 이온화하면 수소 양이온과 그 다음에 염화 음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돼요. 산의 정의에 따라서 수소 양이온을 내놓는 건데 그러면 염산이 물에 녹으면 수소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으로 나누는데 과연 이 둘 중 무엇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염산으로부터 어떻게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했다. 즉 뭔가가 이동하는데 마이너스 극쪽 항상 반대가 좀 끌리지 않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건 여러분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지, 바로 플러스를 띠는 수소 양이온이다. 그래서 우리 산의 성질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키는 건데 그게 그러면 염산은 수소 양이온과 염화 음이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걔네들 중 누구 때문에 했더니 물에 녹아서 이렇게 이온화된 것 중에 양이온 마이너스 극조각이기 때문에 수소 양이온 때문에 산의 성질인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구나라고 추론. 수소 양이온이 결국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바꿨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런데 왜 이 리트머스 종이를 질산 칼륨 수용액에 넣었을까? 아는 친구들은 알아요. 우리 순수한 물이나 어떤 이런 리트머스 종이는 전기가 통하나요? 안 통하나요? 안 통해. 그래서 이 우리 양쪽에 이 이온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면 이동할 수가 있는데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예요.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해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이온 중에 양이온 때문에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변하는구나를 추론했습니다. 그래서 수소이온이 이동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팁이 하나 있죠. 잘 안 보이네요. H 플러스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K 플러스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NO3 마이너스도 이동을 하긴 하는데 색이 관측이 안 될 뿐이에요. 그래서 쌤 얘네는 뭐예요? 했더니 질산칼륨 수용액을 화학식으로 쓰면
KNO3라서요. 이 KNO3가 이온화를 하면 K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고 얘네도 이동을 하는데 이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산 중에 양이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약간 좀 PPT가 흐린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 앞에 있는 조명만 살짝 끄고 올게요. 조금 어두워져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또 다른 산 중에 하나인 묽은 황산, 그 다음에 아세트산 수용액으로 실험해 봤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대요. 그럼 우리가 산에 있는 공통적인 성질을 결국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즉 수소 양이온 때문에 이런 리트머스 색이 변하는구나. 즉 산의 성질이 수소 양이온 때문에 나타나는구나 라고 추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서 이온 찾기 위해서 대표적인 산들의 화학식을 써봤어요. 자, 염산, 그 다음에 황산, 아세트산이 있는데요. 자, 염산은 수소이온과 염화이온, 황산은 수소이온과 황산이온, 아세트산은 수소이온과 아세트산 이온으로 가는데 다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나요? 수소 양이온이 나오고 있죠. 아까 얘네도 같은 결과 나온다 했잖아요. 뭔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면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했다. 즉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는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이 수소 양이온들이라는 거죠. 선생님 그런데요 왜요? 황산은 EH 플러스인가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온수의 계산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는 화학식에서 이 화살표는 수학에서 는과 같아요. 는. 왜냐하면 어떤 원소가 갑자기 생기거나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화살표를 전후로 우리가 화학식을 썼을 때는 어떤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황산에 보면 수소 원자가 2개가 있죠. 그래서 이 황산은 하나가 녹으면 수소 이온이 2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좀 더 좋겠죠. 이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어쨌거나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은 다 물에 녹아서 수소 양이온을 내는데 얘네 때문에 우리가 산의 성질이 나타나요. 그러면 음이온들은요? 음이온들은 산의 종류에 따라서 음이온, 얘네들은 공통으로 들어있고 음이온이 다르잖아요. 근데 염산과 황산 다르고 염산과 아세트산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음이온은 종류에 따른 성질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결정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소 양이온이 공통적으로 들어있고 이 수소 이온 때문에 산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산은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식초의 주 성분은 아세트산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이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도 탄산이라는 산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키위, 레몬, 사과, 오렌지 같은 신맛이 나는 과일에도 어떤 산들이 그 산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간 과일은 새콤달콤 해가지고 과일은 대부분 산성 같긴 한데 사실 과일의 대부분 알칼리성이라고 해요. 우리 몸에서는. 근데 이런 과일들, 신맛이 나는 과일들은 산성물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신김치도 그 안에 젖산균 들어봤나요? 젖산이라는 어떤 산성물질이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산성물질이 되겠습니다. 산을 배웠으면 누굴 배울까요? 염기예요, 염기. 염기는 산과 짝꿍이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서 산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좀 더 이렇게 약간 대응되는 개념으로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염기도 마찬가지로 산으로 정의를 해보면 산이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었다면 염기는 물에 녹아서 OH- 수산화 음이온,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이것도 알아만 둔다면 아레니우스의 염기 정의고요. 염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서 참고로 알아보면요. 브랜스 로리 염기 정의에 하면 염기는 양성자를 받는 물질이고 루이스 염기 정의에 의하면 전자쌍을 주는 물질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고요. 참고로 알아두고 이렇게 염기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해서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염기라고 한다까지 알아둘게요. 그런데 화학식에 OH 있다고 무조건 염기인가요? 우리 산이 아니라는 물질이 예시 나오면서 에탄올, 여기도 OH가 보이지만 이 OH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알코올을 나타내는 OH예요. OH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산화 이온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에탄올에 있는 이 OH는 산도 아니고 H가 있어서 산도 아니고 OH가 있어서 염기도 아니에요. 얘네는 중성입니다. 중성. 그 다음에 우리 산의 대표 물질로 방금까지 배운 아세트산을 보면 여기 OH가 있죠. OH 있어서 염기인가? 이건 아니죠. 우리 아세트산은 어떻게 해요? 이 H가 따로 수소 양이온으로 이온화돼서 나올 수가 있는 산이고요.
CH3CO- 요 통째로가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OH가 있어서 무조건 염기는 아니다. 그리고 OH가 없는 애들 중에서도 염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암모니아입니다. 암모니아는 NH3인데요. 얘가 물과 반응을 하면 물에 녹으면은 암모늄이라는 양이온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OH 수산화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도 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나는 조금 꼬링꼬링한 냄새 있잖아요. 그거 약간 암모니아 냄새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화학실에서 실험을 해도 암모니아가 있는 실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난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염기도 공통적인 성질, 우리 지난 시간에 실험 영상 봤었죠? 6개의 그 용액 샘플을 놓고 여러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염기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이것도 산과 세트를 외워주면 좋겠죠? 하나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물에 녹아 이온화해서 마찬가지로 전류가 흘렀고요. 지난 시간에 실험 영상 봤었죠? 떠올려보면서 산과 다르게 마그네슘 혹은 탄산칼슘이 있는 달걀 껍데기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여서 약간 비누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 미끈거린다고 하는데 모든 염기 손으로 만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염기도 굉장히 강하고 단백질을 녹여서 우리 피부를 녹일 수 있고 화상을 줄 수 있는 물질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염기 중에서는 만지면 미끌거린다라는 성질이 있다는 거 기억할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염기의 공통적 성질이 나타나는 실험을 찾기 위해서 똑같이 해볼까요? 오늘 조금 PPT 글씨가 안 보이지 않나요? 우리 교과서랑 같이 봅시다. 그래서 가운데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염기의 대표죠.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C를 두고 마찬가지로 질산칼륨 수용액 적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두고 양쪽에 전류가 흐르도록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리트머스 종이의 색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극쪽으로 점점 푸르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수산화 나트륨은 식을 쓰면은 수산화 나트륨. 우리 화학식은 뒤에서부터 읽어주는 거죠. 수산화 나트륨인데 이 수산화 나트륨이 마찬가지로 물에 녹아서 이온화를 하게 되면요. 나트륨 양이온과 수산화 음이온으로 나타나지고요. 여기도 또 질산칼슘액이 있네요. 아까 말했죠. 전기를 통하게 해주는 전해질로서 작용하는 물질이고 이 질산칼륨 같은 경우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하며 칼륨 양이온과 그 다음에 질산 음이온으로 이렇게 이온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기에 있는 거는 Na+랑 OH-인데 염기의 성질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거였죠.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르게 변화시키게 염기의 성질인데 어떻게? 수자나트륨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럼 플러스 극쪽으로 가는 건 누구예요? 마이너스 음이온이겠죠. 그래서 염기에 있는 수산화 마이너스 요 음이온이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OH-가 이동을 하고요. 물론 여기서는 OH-뿐만 아니라 K+, 나트륨 플러스 NO3- 이런 다양한 이온도 같이 플러스는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이동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염기의 성질 색 변화가 나타나는 거는 OH- 이온이다. 이거 따라둘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또 다른 염기인 수산화칼륨 수용액이나 그 다음에 암모니아수, 아까 암모니아 대표적인 염기였죠. 이런 애들로 실험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염기에 있는 거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이 수산화 이온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 답이 먼저 나왔네요. PPT 이 페이지가 애니메이션 순서를 쌤이 잘못 넣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염기들의 식을 써봤어요. 그래서 수산화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을 썼더니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나요?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칼륨 양이온이랑 수산화이온, 칼슘이온이랑 수산화이온이 나오고 하나 더 아까 우리 한 것처럼 해서 이 화학식은 수학에서 는이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수산화칼슘에서는 OH, 수산화이온이 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OH-가 2개 나온다. 이미 저거 하나가 녹으면 수산화이온이 2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건 누구예요? 요 수산화 음이온이고 아까 실험을 통해서 염기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 어떤 그 성분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을 했죠. 그래서 음이온이구나. 그리고 우리 염기의 정의에서 다 공통적으로 수산화 음이온을 내놓기도 하죠. 그래서 염기 수용에 들어있는 이 수산화 이온 때문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고요. 산과 마찬가지로 그럼 짝꿍이 이 짝꿍. 요 양이온들은 어떤 거 나타낸 거? 지금 얘네들은 공통이고 양이온의 종류에 따라서 염기의 종류도 다 달라지죠. 그래서 양이온은 염기의 종류에 따른 성질을 나타내고 음이온, 즉 수산화이온은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데니베이션 효과가 이제야 나오네요. 나타나기를 했어야 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염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양한 염기성 물질을 보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하수구 세정제. 이거 뚜러뻥이죠, 뚜러뻥. 뚜러뻥. 아까 염기의 성질 중에 단백질을 녹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때 이런 거 다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하수구 세정제에도 우리 수산화트륨 염기가 주성분이 되고요. 아까 비누. 혹시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해봤나요? 비누 선생님은 안 해봤어요. 비누 만드는 게 폐식용유에다가 수산화트륨 같은 염기를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비누의 주성분에도 염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제산제 뭐예요? 속 쓰릴 때 먹는 거죠. 그래서 제산제도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염기가 주성분입니다. 이게 사실 다음 시간 스폰데요. 우리 제산제 어떨 때 먹나요? 속이 쓰릴 때. 속이 쓰린 거는 우리가 위에서 뭔가 위액, 즉 위산이 올라와서 쓰린 거예요. 위산, 이름도 산이죠. 근데 산이 나왔을 때 염기성 물질을 먹네요. 어떤 산과 염기가 반응했을 때 뭔가 이렇게 완화시켜주는 게 있으니까 먹겠죠. 그게 다음 시간에 배울 중화 반응인데 우리가 제산제의 주성분도 염기라는 거 한번 알아둘게요. 자, 그래서 산과 염기를 그러면 구분해 볼게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지시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맨 처음에 염기성에서 막 산염기성에서 귀엽게 막 저거 색깔 같은 거 나왔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액성, 즉 산성, 중성, 염기성에 따라서 색이 변하니까 지시, 가리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용액의 액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지시약으로 우리가 산성, 중성, 염기성을 구분할 수 있고요. 요거는 왜 그래요는 없고 외우면 됩니다. 요 순서대로 산성, 중성, 염기성대로 외우면 돼요. 우리 리트머스 종이는 많이 했었죠.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에서는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염기성은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바꾸는데 하나만 외우면 돼요. 어차피 리트머스 종이는 무지개 색깔이 아니고 푸른색 아니면 붉은색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쌤이 그때 약간 대도 않게 막 산 뭔가 강력한 것 같다, 뭔가 빨갛게 만들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산성만 외우면 염기성은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용액이라는 이런 용액이 있는데 산중염 순서대로 이렇게 세트로 외워줄게요. 산성에서는 붉은색, 중성에서는 노란색, 염기성에서도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은 아주 많이 쓰이는 지시약이죠. 그래서 페노프탈레인 같은 경우는 산성, 중성에서는 무색인데 염기성만 되면 갑자기 붉은색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BTB 용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BTB 용액은 산성에서는 노란색, 그 다음에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에서는 파란색을 띠게 됩니다. 이거는 좀 세트로 우리가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사실 시약이죠, 시약. 우리 인공 지시약인데 천연 지시약도 있어요. 그때 산염기성에서도 했었고 쌤이 막 그 양배추 막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연 지시약을 이용한 실험이에요. 교과서에 나온 그림인데 실험인데 어렵지 않아서 지금 잠깐 볼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는 딱히 되게 지식 같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천연 지시약 재료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 이런 애들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액성에 따라 색이 변한 색소가 있기 때문에 천연 지시약을 쓸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얘는 그냥 물에 넣고 끓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용액인데 식초와 묽은 염산은 산성 용액이고요. 수산화트륨 수용액과 베이킹소다 수용액은 염기성 용액입니다.
그래서 포도껍질 천연 지시약을 이용했더니 산성 용액에서는 붉은색을 띄었고요. 그래서 염기 용액에 넣었더니 수산나트륨에선 노란색, 베이킹소다 수용액에서도 약간 푸르딩딩한 녹색을 띠는 게 관측되었죠. 왜 염기인데 색깔이 달라요는 두 개의 염기 강하기 정도가 좀 달라서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명 필름에 이제 요 색을 이용해서 예쁘게 그림 그린다 라는 실험이 교과서 탐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포도 껍질 말고도 준비되어 있던 재료로 똑같은 방법으로 천연 지시약을 만들었고 얘네를 산성과 염기성 용액에 각각 반응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고 이제 결과를 정리합니다. 그냥 이거는 지시약이 이렇게 했더니 산성과 염기성에서 이렇게 색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나요? 선생님 교생 실습 때 양배추 지시약 만들기 해서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정말 꿀인내 나요. 오늘 하루 종일 뭔가 꿀인내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진짜로 그렇게 양배추 냄새가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주색 양배추, 붉은색 장미꽃, 포도껍질, 검은콩 이런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지시약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럴 때 각각 산성과 염기성에서는 이러한 색을 나타낸다라는 결과를 정리해 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짠! 생선회죠. 선생님 연어 너무 좋아하는데 잘 안 보이나요? 연어요. 근데 우리 생선회를 먹으면 항상 레몬이 같이 오잖아요. 그래서 생선회를 먹을 때는 왜 레몬을 뿌리는지 그리고 그게 과학이랑 무슨 상관인지를 다음 시간에 배우는 건데 아까 선생님이 제산제 얘기하면서 살짝 스포했었죠. 어떤 산성이라는 물질이랑 염기성이라는 물질이 만나면 약간 둘이가 뭔가 서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화 반응이고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이거 사실 똑같은 수업을 두 번째 찍는 건데 첫 번째 영상에 그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시 찍어서 매번 수업이 끝나면 차분하게 해야지 하는데 또 지금은 막 이렇게 다시 찍다 보니까 또 마음이 급해서 말이 빠르지 않았나 좀 걱정이 돼요. 여러분 너무 공부하느라 수고했고 부산 사람이 말이 빠르대요. 선생님 부산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수업은 조금 차분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러네요. 오늘 사실 이거 녹화하는 게 금요일이라서 좀 쉬고 주말 동안 선생님도 또 수업 준비 열심히 해서 다음 수업은 조금 더 차분하고 정리가 잘 되고 잘 전달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내일.